자 그러면 요즘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딴 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네. 최고의 현대사 강사로 등극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 노래를 부탁해. 화가 너무나 많고 자료가 너무나 많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공부 양이 너무나 많은 열이 너무나 많은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마이크에 받쳤다. 백이성 강사님의 따님이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진행 탁탁탁 툭탁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응 좋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달. 하지만 또 예. 따님 입장에서는 그러시죠. 이제 아빠 말하는데 가로막는 거 용서 못하지. 그렇죠. 적이죠, 적. 예. 존중합니다, 따님의 의견. 예, 저희 큰 딸이 11살인데요. 네. 그 작년에 경기 북부에 제가 살았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역사 논술 대회에서 그 경기 북부 1등을 했습니다. 오. 걔가. 예.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비를 아주 그냥 쏙 와. 빼박았구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님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예, 보네요. 그때 주제가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라는 거를 주제도 좋네. 해가지고 걔가 그 6학년을 이겼더라고요. 몇 학년인데? 3학년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와.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가족분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나 거네. 보네. 예, 큰딸 작은딸하고 늘 제가 그래요? 이, 근데 따님들은 똑똑해서 좋긴 한데 예. 애들하고 교우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화가 많아지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막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이 친일파를 처단해야 한다. 저거 봐. 예, 이렇게 항상- 하니까 예, 그 교우 관계는 안 좋을 수 있다니까 맞지? 그럼. 그래서 그 같은 반에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 같은 반의 선생님까지 매불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이거 예. 봐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겠네. 걔 아빠가 그 매불쇼 그 아저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불쇼 그 아저씨. 그래요? 예. 이거 부담스럽네. 담임 선생님 보신다니까 부담스러워. 어쨌든 빨리 좀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 아니 그럼 이기붕 박말이야 언제 합니까 도대체? 오늘 합니다. 오늘 진짜 합니까? 예. 우리 오늘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 역대 최악의 부부다 예. 이렇게까지 맞아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 한반도 이 5천년 역사 가장 나쁜 그럼 왜? 여자. 나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리고 그 여자에 따라 쿵닥쿵 춤췄던 가장 나쁜 남편. 그리고 그 엄마의 춤에 같이 따라 춤추다가 죽어버린 최악의 아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두 부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예. 아들도 별로 안 좋은 아들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 아들의 대표적인 악행이 그 음주 운전을 했는데 단속하는 경찰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라고 좁혀버렸어요. 그거는 좀 다른 래퍼 이야기. 예, 아닌가요? 그 지금 누구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니 그냥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게 1955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도 음주운전 단속이 있어요. 예. 단속이 거의 없었던 그게 시기인데. 왜냐면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아. 거기가 노원구 공릉동 지역입니다 지금. 예. 공릉동 지역인데 우이 산장을 가기 위해서 그 도봉 우이동 계곡 있죠. 거기가 이제 휴양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술에 많이 취해갖고.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래 저거 너무 심하다. 그래 너무 심하다 해서 경찰이 잡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라고 좁혀버렸어요. 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세가 대단하긴 대단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도 안 가고 그 경찰이 오히려 비로소 귀하신 몸을 속박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일주일간 구류를 살고 나옵니다. 예. 대단하다. 예. 같이 탔던 여성도 있었는데 그 여성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세가 대단하긴 했네요. 예. 이기붕 박마리아 부부. 누구부터 가봅니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참 그 이기붕이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예. 11살, 8살 두 딸의 아버지인데 참 최고의 부모를 저도 선정해서 그 부모님의 선행을 알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만 최악의 부모를 한번 얘기해 봐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8일 이 좋은 날에 네. 이 최악의 부모를 얘기하게 돼서 그건 죄송합니다. 예, 한반도 5,000년 역사 최악의 부모는 누구인가? 바로 아버지 이기붕, 왜? 그리고 엄마 박마리아, 왜? 예, 그리고 아들 이강석, 이강석. 이름 밝혀버리네. 예, 그 다음에 그 또 아들 이강욱, 예, 이강욱? 예, 첫째 둘째예요? 예, 첫째 둘째입니다. 1960년 4월 28일 날 우리 저기 왜 깡패들 그 조직 폭력배들 건배사 할 때 이런 말 있죠. 태어난 날은 달라도 이러면은 따라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날 한시에 죽자 하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 태어난 해는 다 다르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네.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누가? 예, 이 네 명이. 예, 완전 조폭이야. 그래요? 예, 태어난 해는 다 다르지. 당연히 다 다르지. 예, 근데 뭐야?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었어요. 그거는 좀 무서운데. 예, 그렇죠. 1960년 4월 28일 새벽 5시 20분의 일입니다. 예, 새벽 5시 20분 경무대 여러분 경무대 비서동 36호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가족 집단 자살 사건. 네, 네. 여러분. 아, 예, 바로 그것이 이강석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이강석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최후는 좀 최악의 비참했군요. 어버이는 뭐겠어요? 바로 자식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이강석이가 됐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 네. 바로 이강석이 국회 그 자유당의 의장인 이기붕의 아들, 또 부통령에 당선됐던 이기붕의 아들. 1957년도에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입적이 됐어요. 입양이 됐던 네. 이승만 대통령의 친양자. 아, 예, 이러한 엄청난 권력.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들이 됐던 이승만이 이제 아이가 네.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오. 이제 드린 거죠. 이기붕이 뭐 하던 사람이길래 예. 아들로까지 이렇게 예. 입적을 시켰습니까? 이기붕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긴 왔습니다. 미국 유학생. 그리고 자기 혈통이요.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아들이 있죠. 명자 돌림이잖아요. 양령, 효령, 네. 충령 이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양령 대군파의 후손입니다. 이기붕은 효령 대군파의 후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유약한 충령의 후손이 나라를 맡는 바람에 조선이 망했다 알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화를 항상. 그렇게 풀기에는 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고 예. 나는 효령 대군파니까 내가 부통령이 되는 것이 아. 역사의 법도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기붕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박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박마리아는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었습니다. 이기붕이 결혼했던 거는 이 사람하고 둘 다 미국 유학길에 유학 도중에 유학생들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오. 약혼을 했었는데 네. 둘이 아마 사랑을 했나 보죠. 뭐. 약혼을 했었는데 박마리아가 귀국하는 바람에 그 혼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둘 다 네. 잘 나간 예, 집안이었는데. 아니 뭐 잘 나간다기보다 박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그래요? 미국 유학을 어떻게? 유학생인데?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변절한 사람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이 딱 3명 있는데 예. 그 중 하나가 정춘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예. 불교계 최린하고 이 기독교계 정춘수 이 두 사람이 네. 대표적인 변절자인데 그 변절자 집에서 자기 엄마가 홀어머니로서 식모 생활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가정부 생활. 박마리아의 엄마가. 예, 박마리아의 네. 엄마가 이 엄마가 이제 기독교를 맹세하면서 내는 이렇게 살아도 좋으나 내 딸은 좀 그 교육을 잘 시켜 주시오 해서 나중에는 이게 개성에 지금은 대전에 있는데 개성에 있었던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호선여고. 예 대전에 있죠 지금은 예 그다음에 저기 그래서 이화여자 전문학교 호수돈이 교복이 예뻐요. 예 이화여자 예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네. 그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아펜젤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는 유학을 가게 되죠. 예. 그 유명한
그 록펠러에 돈을 댄 걸로 유명했던 코르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지었던 밴더빌트 대학교 출신이에요. 이 박마리아가.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모임에서 이기붕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서 약혼까지 했는데 박마리아가 갑자기 한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네. 이게 안 되다가 35년도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31년 사랑 이야기는 예. 아름답네요. 31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면서 박마리아가 예, YWCA 그러니까 YMCA는 man이고 네네네. YWCA는 women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 기독교 연합회 총무를 지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에 딱 돌아온 이기붕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스펙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직업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박마리아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되는 거야라는 엄청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끝나는 거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만 많으면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기붕을 바로 여러분 서울 최고의 당시 경성 최고의 관광 나이트 국일관의 총지배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그 고스펙인데? 예. 이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예. 이상하게 튀는데. 국일관에 국일관에 그 종로 지배인으로 집어넣는다고? 예, 총지배인으로 당시에 친일파 최남수의 그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최남수가 운영했던 그러니까 최남수는 운영만 하고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기붕이. 마름 역할을 하면서 총지배인을 하고 전국의 친일파를 전부 관리합니다. 친일파 관리를 해요? 예, 예. 왜? 그 들어오는 손님이 독립운동가가 들어오겠어요? 친일파가 들어오는 거지. 그때부터 박마리아가 바로 뭐냐? 진짜 정치는 이거다. 1935년부터 1970년, 1935년 박마리아가 시작해갖고 1970년에 그 정인숙이 끝냈던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요정 정치. 요정 정치. 네네. 부어라 마셔라 있죠. 요정 정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친일파 고위 관리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1935년부터 1945년까지 국일관의 남편의 권세를 믿고 이화여대 교수의 신분으로 YWCA 총무의 신분으로 고급 호스테스의 역할을 하는 와. 거죠. 아니 박마리아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남편을 바로 집어넣나 그거죠. 보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건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게 술집 여성으로서의 고급 요정 마담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박마리아가. 여러분들. 둘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예, 결혼하고. 그래서 이기붕은 거기에서 좋다고 칠렐레 팔렐레 그 뭐야 명예 국일관의 총지배인으로서 계속 살아갑니다. 와 갑자기 완전 반전이네. 그래 뭐 예. 지금 뭐 나무위키 뭐 이런데 보시면 뭐 가회 상점에 무슨 뭐 사업을 했다는 동 다 개뿔입니다. 전부 뭐야 총지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45년도에 와. 여러분 뭐야 코리아나 호텔 지금 여러분 저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큰 거 있죠. 조선일보 앞에 있는 예, 거요? 조선일보 맞은편에 있는 예. 거. 거기가 옛날에 작은 호텔이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의 쿠도 히나가 했던 빈관이잖아요. 거기가. 그 빈관에 이승만이 오자 옛날 미국 유학 때 잠깐 한 달 동안 비서했던 인연으로 이승만을 찾아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고위 인사들을 알고 있는 그 국일관 지배인이니 나에게 서울시장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박마리아가 시킨 겁니다. 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장부터 일단 하고 내 일을 잘하는가 보면은 내가 서울시장을 시켜줄게 하고 진짜 우와. 서울시장을 시켜줘요. 그러고 6.25가 발발하니 제임스 하우스만 그놈하고 맞닥뜨리 갖고 그 뭐야 한강 인도교를 6.25 때 폭파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아, 이기붕. 예, 아시겠죠? 제임스 하우스만한테 강력하게 주장한 놈이 이놈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상관이야? 대통령은 이미 빠져나갔어. 터뜨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책임을 최창식이라고 하는 공병갑한테 다 뒤집어가지고 총사령을 내려버렸어. 이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마리아의 악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리아의 악행이 지금부터 한 3개 나올 테니까요. 노약자라든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청을 자제하세요. 왜 얼마나 그렇게- 그좀 예. 좀 약식으로 해줘요. 약식은 그 절에서 먹는 게 약식이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몽양 여운형 선생이 미 군정 민정장관 고든 장군에게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면 친일파를 처단하겠다고 하니 영어를 잘하거든요. 네. 여운형 선생이. 네. 지금 동생도 말씀하시는 영어를 건 몇 잘합니다. 년도예요? 예, 지금 이 말하는 게 46년, 47년의 이야기입니다. 해방 직후에. 46년. 그래가지고 뭐냐, 박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영어도 잘하면서 왜 이승만 편을 들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와가지고 친일파 척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기 어디서 호스테스 하는 주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친일파들이 전부 다 단골 손님이라고 지금 내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여자가 박마리아가 희대의 명언을 남겨요. 여기서 여운형 선생한테. 뭐야? 호스테스라뇨,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현수가 한 건데? 예, 그게 박마리아가 시초입니다. 그게 거기서 예. 거기서 그러면 일부러 몽양 따온 거야? 여운형 선생에게 했습니다. 그 예. 멘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몽양 여운형 선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여운형 선생한테 반기를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승만한테 반기를 들면. 예, 여운형이 아니라 한 달 이승만. 뒤에 죽습니다. 죽어? 예, 어떻게? 몽양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지 않습니까? 그거 뒤에 박마리가 있다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의심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 의심으로. 예. 네, 의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 여러분. 와. 두 번째.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1952년부터 54년까지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원내 자유당,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유당이 있었고 원외 자유당이 있었어요. 이름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당인데 당이 달랐다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쪽은 이기붕계, 원내 자유당은. 원내는 이기붕. 그다음에 원외는 원내. 여러분 그 유명한 독립군의 영웅 철기 이범석 장군이었어요. 자, 이범석 장군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이분 좋은 예, 분이죠. 이분이죠. 예, 이분 예. 아주 좋은 분이죠. 예, 이범석 장군. 아니 뭐 문제가 없는 분은 없겠지만은 백이성 강사가 와서 깔 정도는 아니죠. 아. 예, 근데 이범석 장군의 이 원외 자유당이 족청 말 그대로 민족청년단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기붕을 부추겨 가지고 보세요.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와이프. 예, 이승만 대통령의 네. 부인께서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둡니다. 박마리아가 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박마리아가 중간에서 전부 이간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범석 장군이 이렇게 하자. 이범석 장군의 부인이 이범석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박마리아가 모함을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범석 장군의 부인이 뛰어와가지고 이승만 박마리아 있는 앞에서 대판 싸웁니다. 이범석 장군의 부인 전설의 쌍권총 사진 띄워주십시오. 김마리아 여러분. 이것도 김마리아예요? 이분은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네. 예, 여러분 김마리아가 두 명입니다. 1944년에 돌아가신 김마리아가 아니고 그 요 분은 197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철기 이범석 장군의 그 아내 되시는 분. 네. 분이고 네. 이 뭐야 전설의 쌍권총이라 할 정도로 최고의 스나이퍼예요. 그러니까 전설의 예. 쌍권총이라는 게 예. 독립운동할 때 쌍권총을 쐈다는 예, 거예요? 실제로 야전 사령관이었어요. 와. 이분이. 그래? 그러니까 그 여군 오. 사령관으로서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거든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부인 그 뭐야 박차정 장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 이범석 장군의 부인 네. 김마리아 김마리아요? 장군입니다. 와. 그래서 이 김마리아가 가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독립군을 괴롭히고 46년도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부터 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였는지 안다. 내 감히 남편까지 건드리다니 네. 하고 난리를 치니까 호스테스 주제에 말이야 또 라고 나와요. 얘기를 하니 어. 김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독립운동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스테스라뇨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대 나온 라고 여자. 얘기해요. 여자나. 그러니까 이대 나온 여자 시리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이대 다녀봤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무슨 이대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여자 어디에나 정신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서울대 출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이대의 이 엄청난 이거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철기 이범석 장군이
물러나게 되죠. 그 본인 족청대를 처단하게 박마리아는 됩니다. 그 이대 나온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네. 예. 요즘 어디 가가지고 내가 서울대 나온 여자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또 본인이 또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 나온 불편했습니다 여자라고. 방금. 아니 서울대 나온 여자라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용산에도 사시고 그만하세요. 그렇지 그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네. 예. 그래서 이범석은 결국 박마리아에 의해서 그냥 아웃. 예예.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도 아웃. 그 다음에 박마리아에 의해서 또 아웃. 이범석도 그다음에 아웃. 세 번째 네. 여러분 1948년도 2월달에 입안돼서 1949년 6월 6일에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에 의해서. 48년 2월에서 그게 뭐냐?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벌법. 반민특위가 바로 그때 없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근데 박마리아가 또 역할을 해요. 박마리아 역할을 합니다. 그래? 그래가 비선실세 일제시대 여러분 야인시대에서 왜 그 김두한한테 국회에서 두드려 맞은 사람 아시죠? 장경근 여러분. 그 장경근이가 일제시대 때 판사였는데 예. 장경근이를 부추겨가지고 저기 그 제가 보니까 반민특위로 다 잡혀온 사람들이 우리 국일관 단골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골 손에 이렇게 많이 매상을 올려주고 이랬는데 내 입장이 좀 그렇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김상덕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고 반민특위 위원장을 예. 간첩으로 몰았어? 간첩으로 몰고 어떻게 될까요?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여자가 바로 박마리아. 박마리아야? 예, 그래서 김상덕이 야이 NY 유엔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예. 거기에다 대고 박마리아가 야이 NY 유엔이라니 난 이대 나온 여자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멘트들은 어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민특위 네. 이거 계속 진행. 그걸 박마리아가 없앴다는 거 이건 이기붕을 확실합니까? 움직여서. 와, 그러니까 예. 우리 역사에 잘못 꿰어진 첫 첫 단추가 단추라고 예. 보통 많이들 예. 얘기하잖아요. 많이들 반민특위 그래서 해체. 여러분 뭐야 46년도에 아이고. 여러분 46년 2월부터 시작됐던 서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최초의 친일 경찰 노덕수리가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 노덕수리야말로 국일관의 최고 단골입니다. 일제 시대 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 46년부터 여러분 뭐 42년도에 여러분들 그거 저기 뭐야 정신대를 뭐 독려했고 뭐 우리 위대한 조선의 여성들이 무슨 황군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를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요 세 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해야 진짜 제대로 뭐 한 NY UN이구나 하고 나올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 42년도쯤에 여러분 이기붕에 의해서 국일관 총지배인이었던 이기붕에 의해서 의뢰돼 가지고 작곡이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7년도에 그 이 음반이 나온 게 있거든요. 자, 예? 음반 하나 올려주시죠. 음반이 있어요? 예, 뭔데? 저게 저 한복남 씨라고 돼 있죠. 저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빈대떡 신사. 여러분, 저게 바로 여러분 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만다. 그 네. 이유가 뭐냐? 들어갈 땐 뽕을 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돈이 돈 없어. 없다고 이래가지고 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먹지. 그 다음 말 뭐예요? 돈 없는 신사가 요리집이 웬 뭐냐? 말이냐? 기생집이 웬 말이냐? 기생집이 뭐냐?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노래로 퍼뜨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최초 악행의 시작이에요. 네? 그 42년도에 네. 국일관에서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 국일관에서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고 술 그러니까 먹고 나간 애들이 키 많아서 끼는 애들을 어.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아, 저도 패고 그랬었다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참 우픈 역사로 보셔야 돼요. 빈대떡 역사, 이 신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정말 60년 4.19 때 네. 자 이렇습니다. 부통령 자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승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내일 죽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뭐 나이예요. 고령이랑? 80세가 아, 훨씬 고령이라. 넘었기 때문에. 예, 예. 고령. 그러면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통령이 반드시 자유당이 돼야 승계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그래서 이게 그죠?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장면한테 지잖아요. 자꾸 56년도에 해보니까 박마리아가 꾀를 냅니다. 그러면 왕조를 만들자. 이승만의 왕조를 양녕대군이니까 조선 왕조를 그냥 계속 만들어 버리자라고. 이씨 왕조를 또 한번 만들자. 그래서 효령대군의 직계 후손인 내 아들 이강석이를 이승만의 양자로 넣자 이렇게 됩니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없으니까 자 이강석이 사진 올려주십시오. 여기 이제 이기붕 아들이자 예. 나중에 이승만의 아들이 된. 요거 이제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이강석입니다. 제일 왼쪽이 이강석이에요. 예, 이강석. 좀 키워주세요. 예, 크게 볼까요? 예, 제 얼굴 보여주실 거 없습니다. 백이성 얼굴 예. 필요도 없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예, 이강석 얼굴이 안 나온다. 이강석이 맨 왼쪽. 예, 이강석 그다음에 프란체스카 도너.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저분을 이불안이라고도 부르는데 누구 이강석을요? 아니요, 저기 프란체스카 도너를. 그런데 원래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야 된다 해서 이금순이라고 했어요. 이금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인의 그 유명한 노래 굿세어라 누굽니까? 금순아. 그래서 금순이가 됐어요. 그래서 금순이야? 예.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 옆에가 이기붕, 네. 그리고 오늘의 가장 나쁜 NYUN 박마리아. 그 한복 입으면 저분이 박마리아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별 존재감이 없었던 그 동생 이강석입니다. 괜히 저거 부모 따라 태어났을 뿐인데 뒤따라 댕기다 총 맞아 뒤진 사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쭈쭈하고 박마리아가 저 사람이야? 예, 그래서 박마리아입니다. 자, 박마리아 안경 벗은 사진 올려보십시오. 와, 안경 벗은 사진 최초입니다. 예, 최초로 이게 아마 유일한 안경 벗은 사진. 자기가 안경을 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좀 얘기했거든요. 키워주시기 내가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야. 맨 오른쪽. 예, 이강석이 여러분 뭡니까? 딱 양자로 입양되고 난 그 다음 날. 예, 그래서 뭐냐 언제든지 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못하더라도 아들로서 승계하자. 승계 구도는 이렇게 완성이 된다. 예, 요렇게 지금 아니 그래서 뭐야 이승만, 이금순 두 이씨의 아들이 된 거죠. 친양자 입양이 됐어요. 야, 이승만은 거기 완전 홀렸나 보네. 예, 완전히 홀린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자기의 원래 부인이 있었죠.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그쪽하고 그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봉수라는 사람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1907년에 미국에서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8살인가 그때 죽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그 심리를 박마리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죠. 예,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박마리아는 어쨌든 나는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한테만 잘하면 된다. 예, 그랬는데 저 박마리아의 전횡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군부가 우리나라를 정부로서 인정한 것이 49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해방정국이라는 거는 미국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48년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50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50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1958년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준 것이 한국 돈으로 36억 8,900만 원, 8,900억인가 그래요. 조심 말해서 28억 달러를 우리나라한테 줬죠. 예, 우리나라한테 그래 10년 동안 줬어요. 그 10년 동안 준 것을 전에 제가 조봉암 선생 얘기했었죠. 네. 조봉암 선생한테 그 공약 2개, 3개 중에 2개가 뭐였던가요? 전국민 무상교육, 전국민 의료보험. 왜? 미국이 원조 준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박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묻고 우리가 이렇게 흘리는 걸 가지고 백성들이 먹어야 돼. 소위 이거를 지금 뭐라 그래요? 낙수 효과라고. 낙수 효과네. 예. 아직도 낙수 효과에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박마리아가 이기붕을 시켜갖고 한 말이에요. 와, 박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네. 그러니까 뭐냐? 돈만 항상 그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돈만 많으면 그뿐이야. 와, 돈 천재 정치 천재네. 돈 있으면 다 용서되는 거야. 와.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돈 없는 놈들이 하는 거야. 배우고 돈 있는 사람, 내처럼 이대 나온 사람은
독립운동 그런 거 모르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게 이제 때려잡자 공산당으로 나가죠. 예. 자, 그래서 박마리아의 1960년 4월 19일 날 사진 여러분 보여주면 4.19 혁명 때 네.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60년? 자, 키워 주십시오. 혁명 1960년 4월 19일 오후 5시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이기붕, 왼쪽이 박마리아.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이승만이 있죠. 이게 4월 19일 날 경찰 발포가 11시부터 1시 사이에 있었는데 네. 서울중앙청에서 5시에 환하게 웃으면서 저렇게 찍었습니다. 이미 발포가 되고 자, 있는데 지금 저 손에 자, 다시 사진. 저 팔에 지금 뭐가 들려 있죠, 손에. 왜 뭐예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4월 18일 날 저녁 여러분 고려대학교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 반정권 퇴진 운동을 하니까 동대문 깡패 이정배가 가가지고 때려 팼지 않습니까? 4월 18일 오후 5시에 박마리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공청년단 그 정치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반공청년단이 전국에 30만 명이라고 이정재 당신이 보고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못 막아? 고려대 학생들 몇 명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되기 전에 싹 청소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일이 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내일이 중요했을까요? 박마리아가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 생일 전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4월 19일 예, 4월 19일. 자, 다시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승만이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생일 선물이요? 비단입니다. 저게 생일 선물. 4월 19일에 예. 저러고 있다고? 예, 저러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아니 4.19 혁명의 우리는 이제 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할게? 와.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한 생일 선물이에요. 부통령 자리. 내가 어떤 짓거리까지 해서 했는지 알죠? 이게 엄청난 부정선거인 거 알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을 못했던 거 아닐까요? 전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반공청년단이 30만 명이니까 마음 편했구나.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이 30만 명이니까 아무리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더라도 그 30만 명이 진압할 것이다가 된 거예요. 와. 이때 제대로 읽은 사람 오직 하나. 자기 큰아들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이 알았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왜냐? 이 아들이 여러분 박마리아가 여러분 전 세계 전국에 아주 떠르르하게 유명해졌던 사건 여러분 뭐게 나머지는 다 정치 윗대가리들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이니까 이제 공개되는 거지. 정치 윗대가리들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뭐냐? 자기 아들을 서울법대에 대통령 추천 장학생 해갖고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특혜로. 이강석이를. 이강석. 예. 그냥 대통령 추천 이래갖고 그냥 집어넣어 버려. 여러분. 그래갖고 전국이 떠르르해. 이게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는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데 당시 서울대 총장이 뛰어나와가지고 어유 귀하신 몸 오십니까? 라고 그래요? 얘기한 거야. 그게 첫 번째 귀하신 몸이에요. 그래 박마리아가 가를 데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대를 나왔지만 내 아들이 이대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서울대가 받아주셔야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기 부인은 뒤에서 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서울대 법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그 이강석이한테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와요.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 엄마. 이래가지고 나와. 엄마 나 돈 그래서 받는다. 56년도에 나와. 그래갖고 화가 나서 박마리아가 아니요. 이강석이 화가 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거야. 여러분 아까 그 공릉동 사건.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옛날에는 서울법대가 관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요. 해화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씨네 우이동 가갖고 내가 막걸리 퍼먹고 살 거야 이러면서 와 보냈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막아 이 자식아로 좁혀버린 거예요. 경찰을. 그래 내가 감옥에 왜 가? 경찰을 감옥에 라 이러면서 뭐 이러고 간 거야. 술 취해가지고. 오늘 기승전결에 아주 그냥 드라마가 잘 있네. 짰네, 이야기. 저 괜찮았어요. 구성 좋은데요? 저는 최웅님이 그 진행하는 쇼를 위해서 이렇게 짜왔습니다. 구성 좋아요. 제가 작가를 능가하는 구성 좋아요. 정말 이 플롯을 짜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음주운전 얘기를 세게 하셔갖고 왜 저 얘기를 그 정도 갖고 근데 마지막에 쓱 이렇게 연결돼 버리네. 그렇지. 이 빌드업. 빌드업 좋았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머리로 집어넣듯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갖고 집어넣으니까 그때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딱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경찰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 경상북도에서 엄청난 수재가 납니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백성들이 한 150명 가까이가 아마 물에 내려가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요 안동 경찰서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안동 경찰서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이강석인데 내가 아버지의 밀명을 받아갖고 지금 암행어사로 왔다. 내한테 수재 그 상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이강석이었어? 아니면 아니 뭐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안동 경찰서장이 이를 난리 보고 났지. 난리 났겠지. 그래 이러면서 거기서 또 세칸 뭐야 아유 귀하신 몸께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저 뭐야 어떻게 좀 아이고 이거 뭐 어디 숙소를 어떻게 잡아 이 지금 이 수재가 나갖고 이 지금 엉망진창해서 그런 거 필요 없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로 어떻게 됐을까요? 안동 경찰서장, 경상북도 도지사, 난리 났겠지. 경상북도 경찰서장 뭐 다 동원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강석이가 뭐 공직자도 아닌데 예, 말이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라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봉투를 여러분 돈? 전달합니다. 돈을? 아 나라를 위해 큰일 하는데 이게 써주십시오. 뭐 완전 엉망이네 나라가. 그러면서 경찰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이 경찰들이 두 가지를 단속합니다. 뭐냐? 1. 야 서울로 말하지 마. 서울로 이 사실 얘기하지 마. 왜? 이강석을 잘 대접한 공을 자기 혼자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에 뛰내려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왜? 경상북도 경찰서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귀하신 몸께 제가 감히 아뢰입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 저를 서울 경찰청장으로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아이고 이놈들아 한심하다. 정말 제가 정말 제 평생 소원이 광화문 앞에서 한번 근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네. 한심해. 그래, 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아니 막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경상북도 도지사가요. 아들이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들이. 그래서 전화를 돌렸어. 교환 이래갖고 막, 네 당장 내가 차 보내줄 테니까 차 타고 내려와. 당장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왜요? 이강석 도령님이 지금 떴다. 이거는 기회가 어디 있냐? 너 빨리 내려. 그래가 입맛도 진짜 내려와. 그래가 훅 내려와가지고 딱 보라. 니 단다히 해라. 아버지가 승진하고 니도 비단길을 걸을 수 있는 이제 기회야. 그래가지고 딱 가서 경상북도 도지사 보니까 동맹휴학했었잖아요. 아닌데? 이강석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니 따라 나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막 기방망이 날려. 도청에 뒤에서요. 막 때리 패고 난리 났어요. 니 아버지가 우스워? 니에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야 이 자식아 라고 말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강석이라는 저 사람 얼굴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었어?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게 몇 가지를 물어보죠. 팩트 체크. 요번에 그 양자로 입적되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이렇게 된 거야. 안 바꿨어요. 유도신문이. 유도신문 한 거야. 네. 그래서 뭐냐면 뭐로 바꿨다 이래 된 거예요. 경찰들을 다 불러. 저 새끼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와. 그래가지고 도지사들 전부 다 뒤로 자빠진 거야. 다 술이 취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해가 헛소리 한다고. 이래 저래갖고 저 공적을 또 지 혼자 물락한다. 이래갖고 3일이나 더 모셔요. 그래 기생도 넣어주고 술도 대접하고. 엉망이다. 엉망이야. 경상북도 도지사 저거는 원래 딴따라고 내 경찰청 이기 원래 성골이야. 이러면서 엉망이야. 경찰청에서 막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야 이거 시대 그 풍자 시각에 사건이다. 이강석이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경찰 주워 패고 있었어요. 와. 시대 풍자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이 귀하신 몸 사건이 이승만 정부의 모든 악행을 까발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여기에 힘을 얻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 가열차게 반 이승만 운동을 펼쳤으나 이거를 때려잡기 위하여 박마리아가 다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라고 이승만에게 사주해가지고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또 여러분. 아이고 다 돌아가셨어. 조봉암 여운형 선생님 선생님 돌아가시고. 조봉암 죽였지. 이범석 장군. 신익희 선생 몸 약하게 만들었지.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 죽였지. 김마리아 선생 죽였지. 김마리아 선생님. 도대체 이 여자의 악행 반민특위 자체를
그렇지. 전부 폭파시켜 버렸지. 그게 제일 큰 김상덕 선생의 아들은요, 여러분 그만해요, 지금 이제. 연세가 75세인데 그만하시라고. 단 한 번도 직업을 못 가졌습니다. 네. 박마리아가 취직 적합한 나이에 전부 다 이력서를 반려시키고 연좌제를 적용시키는 바람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1960년 4월 28일 5시 30분 이강석이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4월 19일 날 저 생일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야, 이건 근데 진짜 예. 잔인하다. 사진 자체가. 저 생일 사진에 여러분 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기자들 회견장으로 나갑니다. 최초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예, 이 기붕은 평소에 56년부터 담낭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 쓸개 있잖아요. 담낭이 안 좋아서 독특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붙이고 앉지 못합니다. 다리를 쩍 벌리고 앉습니다. 아하.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아 이거 이상하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총은 그 쏘라고 준 거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선거에 한 장도 저는 가담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충청북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서울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장모가 무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고의대라는 여자가 장모가 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값 가지고 장난쳤다면서요. 쌀값을 등락폭을 조작했다면서요. 박마리아하고 둘이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기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강원도 쌀값이 얼마죠? 강릉에? 강원도 왜 둘이가 강릉 출생이잖아요. 박마리아하고 저거 엄마가. 강릉 또. 그래요. 그 강릉 출생. 강원도 쌀값이 얼마죠? 10원입니다라고 얘기하니 글쎄 뭐 저희 장모는 무당인 건 모르겠고 자 이제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게 진짜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잘못 연결하면 우리 다 잡혀갑니다. 어이 진짜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 했습니까? 고의대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다 할까요?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데 왜 다 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몽양 여운영 선생의 정무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래요? 박마리아 박마리아 그 NY 유엔하고 머리 깔짝 뜯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야 이 반전은? 제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프란체스카의 악행까지 제가 다 직접 알고 들으신 거군 있습니다. 직접. 바로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여운영 선생의 할머니가 뭐였다고요? 할머니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정무비서관이었다고요? 예,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습니다. 친할머니가? 예, 집안 좋네? 이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할머니께서는 경성제국대학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예, 그렇습니다. 집안이 좋아. 예. 그래서 뭐야 이 반전은? 제가 이 박마리아를 왜 이때까지 질질 끌었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얘기를 다 해야 조봉암이 죽었다, 뭐 여운영 선생이 죽었다, 반민특위가 어떻게 돼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하고 박마리아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버이날 특집을 할머니 때문에 했나 보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다 고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와.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는 어버이입니다. 네. 와.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나 저에게 박마리아가 얼마나 나쁜 NY 유엔인지, 김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몽양 여운영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늘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눈물 나네. 강조하면서 컸습니다. 괜히 역사 강사가 되신 게 아니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반드시 역사 강사가 돼서 시대의 양심을 전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말 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좀 뭉클하네. 이런 이야기를 제 딸들하고 합니다. 예. 뭉클하네. 마지막에. 대를 이어서 또 이어지겠네요. 예.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마 초등학교 작년에 담임 선생님도 증조 할머니 얘기를 우리 딸이 하면서 아주 높은 가산점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가 이렇게 짜임새 있어. 예, 다음 주부터 할 얘기 없고 그러신 건 아니죠? 그 빈대떡 신사는 네. 제가 모든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절당한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종이책으로 한 권 어떻게 겨우겨우 만들었거든요. 가요가 가요가 알려주는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예. 오.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야만 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책입니다. 네. 네. 백이성 모든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했었다. 네, 그런 백이성 책이- TV가 있습니다. 네. 백이성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이 좀 무겁네.